강의 선생님 들어오세요. 아, 다 오셨으니까. 교육을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작년에 그 연구비 좀 쓰는 게 남은 게 있어서 장비를, 오래된 장비를 좀 바꾸려고 여러 군데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지휘도 알아보고 메디슨도 알아보고 지금 보시면 마인드웨이도 다 알아봤는데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도 좋고 장비도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구입을 하게 됐고 12월 말에 들어왔고 이제서 장비를 하는데 프로브는 총 4개가 있어요. 일단 뭐 우리 이제 설명하신 강사님도 잘 말씀해 주시면 4개가 있고 3D까지 되는 프로브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강사 선생님은 이제 마인디레이의 변진이 과정인데요. 설명 아마 잘하시고 초음파만 계속 하신 분이라 설명 잘하실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고, 아마 이제 3월달부터 이제 예약하시고 쓰실 수 있게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순학기내과 그 도시박 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아. 그죠? 쓰고 계신 거 있죠? 네, 그 옛날 거잖아요. 너무 옛날 거예요. 네, 프로브도 작은 게 있어서 아마 실험할 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진이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 처음에 간단하게 먼저 장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해주신 대로 프로브가 4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는 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얘는 그냥 뭐 소독물, 배독물 보실 때 아주 근접한 부분, 간단하게 뭐 성형외과는 뭐 페이셜도 있겠지만 여러 개 아테리 쪽, 간단한 아테리 쪽 보실 때 얘를 쓰시면 되고, 소독물 같은 경우에는 얘로도 복부까지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독물이라는 기준이 한 5kg 전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kg 정도 되게 작은 애는 얘로 다 보실 수 있어요. 복부에서부터 방광, 아니면 뭐 혈관, 뭐 피몰라 알테리부터 해서 보시는 부분까지는 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제 조금 보시는 실험하는 애기들이 좀 커지면은 이제 킬로그램이 5kg 전후가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는데 한 가지 단점이 투과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투과도를 이제 킬로그램이 커질수록 잘 보이는 것도 보여야 되지만 투과가 돼야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야 될 구조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얘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소독물이 중심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고자 하는 깊이가 3에서 4cm 이내 들었을 때 보기가 가장 유용한 프로브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깊은데, 그래서 보시면은 주파수 영역대도 조금 더 낮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복부 컨택하기 좋게 라운드식이 돼요.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부나 뭐 신장, 키드니부터 해서 다 보시기에는 소독물 두루두루 보시기에는 얘가 편하세요. 근데 이제 겉에 뭐 근골격도 보시던가 간단하게 그냥 뭐 라인 영역, 라인 잡으실 때 보시기에는 얘가 적절한 프로브고요. 그리고 얘는 복부 좀 디테일까지 다 보실 때는 복부 같은 경우는 뎁스가 기본적으로 조금 3cm보다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얘를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똑같은 컨벡스 프로브라고 하는데 얘는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얘를 마이크로 컨벡스라고 해요. 그래서 소독물의 복부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kg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실험 하시거나 조금 큰 동물 있으시죠. 사람이 혼자 못하고 둘이서 올려서 해야 되는 그 사이즈 있는 애, 그거 보는 거예요. 복부부터 해서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로 보시는 거는 아마 돼지나 큰 동물은 얘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 핸들링을 익숙하게 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으시고, 그냥 아예 작은 동물, 뭐 프로젝트성으로 작은 동물 위주로 실험을 하실 거면은 요 2개를 메인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요 프로브는 꼭 선택사항이니까 초음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고자 하는 관찰물에 있어서 프로브를 제대로 선택을 해야 최적의 장비가 갖고 있는 최상의 이미지를 선생님들이 좀 쉽게 볼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3개 프로브를 기본적으로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 프로브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 휴먼으로 얘기하면은 산부인과 가면은 태아 얼굴이라든가 그런 검사를 태아 얼굴을 보여주는 거, 입체 초음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다르게 프로브 안에 모터가 들어있어서 얘가 자동으로 모터가 빔을 한번 쑥 왔다 갔다 하면서 얻어지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합성해서 약간 3D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진단의 용도보다는 약간 가식적으로 조금 더 보여주는 용도에 더 맞아요. 그래서 얘랑 비슷하게 그냥 2D가 영상,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가 메인이시면 얘로 보시면 돼요. 얘는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 뚱뚱하다 보니까 손에 가하는 힘도 많아지고, 그리고 해상도가 어쨌든 빔이 가늘면 가늘수록 초음파는 해상도가 가장 좋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빔이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컨벡스 타입이라고 하는데 얘는 3D 컨벡스라고 하거든요. 얘보다는 빔이 좀 두껍기 때문에 해상도 측면에서는 얘가 훨씬 나으세요. 그래서 메인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하실 땐 요 3개를 보시면 되고, 혹시나 뭐 실험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3D 데이터를 한번 얻어보고 싶으시다 때는 요거를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랑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넣으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제 자판 갖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비가 굵직굵직 크잖아요. 큰 거 대비 이제 강점이 버튼에 기능들이 다 적혀 있어요. 요즘은 조금 슬림화되면서 장비 기능들도 조금 안으로 숨어 있기도 하고 터치에 다 들어가 있어서 딱 봤을 땐 슬림한 게 예쁘기도 하고 컴팩트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좀 익혀야 될 버튼들이 위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형적인 영상의학과의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 레이아웃 배열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버튼에 다 써 있어서 아마 선생님들 이따가 한번 만져보시면 정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페이션트 버튼 누르시면은 보시면 이제 이름이 선생님 보이세요? 이름이랑 뭐 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 뭐 이런 건 이제 초음파 장비 자체가 국문은 지원을 안 해요. 네, 그거는 모든 회사가 다 그렇고 영문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이제 외국적인 성격상 이제 이름을 이제 성이랑 이름으로 구분하듯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이디 이제 편하게 입력해야 되는데 트랙볼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 칸에다가 두면 자동으로 바로 활성화돼요. 그래서 얘는 키보드도 다 나와 있는 애니까 따로 뭘 누르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아이디 누르시고, 대부분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휴먼 쪽에서는 그냥 이니셜, 뭐 킴이면 K로 그냥 하고, 김진이면 그냥 KJ 이런 식으로 이니셜에 아이디를 잘 이제 넣으시면 나중에 데이터를 USB에 넣거나 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예시를 드릴게요. 이렇게 편하게 넣으시면 되고, 이제 또 선생님들이 많이 넣는 게 젠더. 성별 구분을 해서 메일인지 피메일인지 이 정도. 왜냐면 같은 이름에 동일 성별이 혹시라도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3가지는 꼭 넣으세요. 이름 넣으시고, 아이디 넣고, 성별 넣으시고. 뭐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는 하진 않는 항목이긴 해요. 그래서 아이디랑 이름이 맞고 다 넣은 정보가 맞다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하단에 OK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 보시면 터치해도 여기 보이는 기능들이 다 뜨거든요. 편하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디랑 이름이 그쵸?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제가 프로브 각 종류별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페이션트 바로 옆에 프로브라는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셔서 내가 써야 될 프로브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야기한 대로 얘는 뭐 3D 데이터를 얻을 때 쓰는 프로브고요. 이렇게 이따가 한번 보시면은 프로브 모양의 그림이 그래도 띄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밑에 있는 품목 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아실 것 같으세요. 얘는 이제 대동물 쪽으로 보는 복부, 얘는 소동물 쪽으로 보는 복부라 보시면 되고, 리니어 프로브라고 해서 그냥 이제 깊이가 낮은 데를 어느 곳에서나 제한적으로 상관없이 모든 부분 다 보실 수 있는.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리니어를 본다고 이렇게 터치로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에 이제 아이디도 넣고 프로브도 선택했으면 이제 초음파 장비에서 준비할 거는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실제 리얼 스캔을 하시면 되는데, 초음파의 가장 큰 단점은 아시겠지만 공기를 전혀 투과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취약한 게 공기층을 없애주는 거예요. 피부랑 프루브 사이의 공기층을 최소화해줘야 그러니까 초음파가 갖고 있는 효율을 가장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젤리, 가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만약에 이런 걸 비닐을 씌우신다고 하면 안쪽에 젤을 조금 바르고 씌우시면 훨씬 이미지 보시는데 수월하세요. 그래서 인젝하시는 선생님들도 대부분 베타딘 소독하고, 그리고 이제 요 소독된 커버를 씌우기 전에 안에 젤을 조금 묻히고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보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공기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2차적으로는 이렇게 해주신 거고, 간단하게 그냥 제 목을 대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부터 스캔을 내가 되는 부분에 대고, 그러니까 조금 살집이 있는 동물들은 얘가 많이 하얗게 나와요. 조금 작거나 마른 사람들은 이 물질 2가 지방이 조금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어둡게 나올 거예요. 어디를 대든요. 그랬을 때 조절하는 게 B 버튼이 바로 브라이트니스거든요. 이렇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밝기를 요거는 기준이 없어요. 선생님 눈에 맞게 밝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요 정도 밝게 보실 수 있으시고, 어떠신 분들은 약간 조금 더 콘트라스트 대비되게 어둡게 보실 수도 있고, 이거는 선생님들 눈에 편하게 맞추시면 돼요. 기준이 꼭 개인을 60이 맞춰야 된다 그런 건 하나도 없으세요. 그거는 보고자 하는 부분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조절해야 되는 게 뎁스라는 버튼이 여기 바로 있어요. 요거 버튼들의 위치는 글씨가 다 도큐멘트가 다 적혀 있으니까 그 뎁스라는 기능만 아시고 나중에 손은 조금 익숙해지게만 하시면 되니까 기능 설명만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뎁스라고 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구조물의 사이즈에 맞춰서 초음파 화면도 조절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요쪽 낮은 부분을 보는데 뎁스를 이렇게 깊게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초음파에서 효율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까먹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전 볼 영역이 아닌데 빔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오히려 딜레이 세간이 생기고 그래버리니까요. 뎁스는 보고자 하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포커스라고 해서 초음파 빔이 한번 가장 집속을 해서 퍼진다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러는데, 그 내가 가장 집속해서 얇은 구간에서 초음파 해상도가 제일 좋아요. 그 부분을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어요. 결국 포커스라는 거는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가장 근접하게 두시면 보고자 하는 곳의 해상도를 가장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키가 이 브라이트니스 B 버튼 조절하시고, 뎁스, 그리고 포커스. 화살촉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깊은 데 볼 때는 화살촉을 좀 밑으로 내리면 훨씬 수월하겠죠. 아까 보면은 얘를 올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둡게 나타나는 느낌이 있는데, 얘를 좀 내려볼게요. 그럼 뒤쪽으로 조금 더 밝아지고 포커싱이 좀 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 B랑 뎁스랑 포커스는 조금 항상 만지는 버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조직의 사이즈가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혈관 사이즈도 물론 다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거는 병원에서도 항상 만지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B랑 뎁스랑 포커스는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지 사용하시는데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나누는 요 듀얼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왼쪽 오른쪽을 비교한다든가 영상물을 그냥 굳이 2장으로 안 남기고 트랜스, 롱기튜드네, 프로브를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2장 남기고 할 때 이렇게 레이아웃을 나눠서 저장을 하시면 한 장으로 바로 캡처해가지고 영상을 자료화 하시거나 하실 때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자료를 많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듀얼에서 이제 다시 아까처럼 하나로 가려면 그냥 B 버튼 누르면은 뭔가 버튼을 많이 눌러가지고 장비가 뭔가 꼬인 느낌이다. 아, 이거 내가 이런 기능을 누르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러면
정말 갑자기 헷갈리시면 그냥 무조건 B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모든 모드에서 다 나와요. 그냥 제자리 처음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B 버튼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칼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혈관 성형이 잘 됐는지, 아니면 너브 주변에 혈관이 없는지, 그리고 말한 대로 순환기내과 쪽에서도 혈류에 대한 유무라든가 흐름은 항상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누르는 게 바로 칼라예요. 그래서 칼라를 누르시면 되고, 양쪽에 트랙볼 옆에 버튼이 2개가 있어요. 이 아무거나 누르시면은, 아까 보여드릴게요. 이 실선이던 게 점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가 박스 사이즈를 이제 조절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박스는 칼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자 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너무 칼라 박스를 보고자 하는 거 대비 이렇게 과하게 크게 키우시면은 약간 2D가 조금 느린 느낌이 나세요. 왜냐면 예전에 좀 전에는 이게 브라이트니스 B모드라고 하거든요. B모드만 일을 했던 애들이 칼라라는 모드에 진입하면서 2개를 동시에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얘가 예전에 하나 일했던 걸 2번 일하고 와야 되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버거워요. 근데 칼라 박스가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을 최소화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박스는 항상 보고자 하는 부분에 맞춰서 조정하시면 되고, 저희가 기본으로 설정을 해드려서 만지지는 않아도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조금 타겟되는데 뭐 과하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부족하다든가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한번 이 점선에서 내가 박스 사이즈를 고정을 했으면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실선으로 바뀌어요. 거기서 이제 트랙볼을 움직이시면 내가 칼라가 혈류의 흐름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될 구간에 칼라 박스를 위치시키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모든 오퍼레이션은 한 번 들어갔던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그냥 아웃이에요. 아니면 그냥 헷갈리시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B 누르면 돼요. 뭐든지. 그냥 원복하려면 다 B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번 더 누르면 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컬러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혈류가 어떻게 컬러 플로우가 흐르는지 보신다고 하시면 여기서 이제 컬러를 누르시고 내가 위치한 곳에다가 컬러 박스를 두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서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의 혈류가 어떤 혈류의 속도로 흐르고 있는지, 시간당 어떤 혈류의 속도로 흐르고 있는지 원하시면 퍼스트 웨이브라고 해서 칼라 바로 옆에 PW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두시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칼라의 흐름이 바로 나오고, 제가 이거를 설정을 해놓을게요. 오토 칼크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을 하고 움직여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자동으로 하염이 매저가 되게 선택을 해놓을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내가 원하는 파형을 얻었으면, 예전에는 수기로 버튼을 눌러서 조금 측정을 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스템이 워낙에 자동화되다 보니까 퀵 메저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이거는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냥 도플러 진입해서 파형만 얻으시면은 얘가 두 사이클의 가장 최저점이랑 최고점을 잡아서 자동으로 PS 값이랑 ED 값, 그리고 PIRI, 그리고 민값까지 다 한 번에 보여줘요. 그 용어를 저희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PS, PD, 뭐 그런 말.
그러니까 낯설 이렇게 자주 접하는 게 아니라서. 네. 네. 그래서 워낙 그냥 P는 피크 값이라고 부르면 돼요. 피크 값. 피크 시스톨릭인데 그냥 피크로 생각하시면 되고, ED는 엔드 다이어스톨릭이라 해서 엔드 값,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값, 그리고 그 파형의 가장 끝 값, 그리고 그 파형에서 가장 높게 나온 TA 값이라 해서 타임 에버리지 맥스라고 해서 그 구간에서의 가장 맥스, 에버리지 중에서도 가장 큰 값이고, 그리고 이제 평균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디를 다 보시고 참고하시는 게 PS 값, 그리고 ED 값은 특수한 혈관, 뭐 베인이나 뭐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보시는데, 기본적으로는 PA 값 보시고 RI라고 해가지고 저항 지수 그거 많이 보세요. 그리고 SD라고 해서 피크랑 엔드를 나눴을 때 레시오, 뭐 그것도 보시더라고. 그거는 이제 뭐 조금 다르게 과마다 조금 보는 값이 다른데, 가장 기본으로 얻는 게 PS 값이에요. 피크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고, 혈관이 좁아지면 기본적으로 피크 값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거 많이 보셔서, 이게 가장 도플러에서 많이 보는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데, 뭐 요것도 제가 선택적으로 넣고 빼고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다 보여주게 설정은 해놓을게요. 그냥 오토로 설정을 해놓을 테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파형만 얻으시면은 자동으로 매저가게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따가 한번 매저 같은 거, 순환기 쪽인데도 요거 이런 것도 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끝나고 한번 오퍼레이션 좀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해보세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은 거의 지금 쓰는 건 많이 아셨어요. 그래서 몇 개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뭐 아까는 칼라 도플러에서 측정해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2D에서도 뭐 시스티칼 리전이 있던가 어브노멀 리전의 거리를, 디스턴스를 재고시킬 때는 여기 캘리퍼라고 있어요. 캘리퍼를 누르시면 자동 커서가 살아나셔서 사이즈 같은 거 재실 때 요런 거는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이브 하시면은 캡처되고, 이따가 USB로 한번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프리즈를 풀으면은 알아서 데이터는 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편하게 매저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쓰실 게, 혹시 어떤 부분에 무슨 어떤 항목을 보는지에 대한 텍스팅을 해야 되면 퀵테스트라고 해서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러면 자동 키보드 활성화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라이트, 키드니까 편하게 원해야 되는 문구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 하면은 저장된 거에서 도큐멘트도 다 되고, USB에 JPG 파일로 JPG 파일이나 동영상도 가능하거든요. AV의 파일로 보내드리니까 그거 뭐 어떤 거 검사하셨는지 뭐 항목별로 정리하실 때 이런 거 기입해두면 그런 부분은 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뭐 여기선 따로 설명 같은 건 안 하니까 커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도 조금 서로 내가 어디 부분을 말하는지 말할 때 이런 커서라는 기능도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 텍스트랑 캘리퍼 요거는 또 은근 쓰실 거예요. 캘리퍼는 간단한 디스턴스나 볼륨 같은 거 측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글씨 넣고 싶으실 때 그냥 요거 키보드 스페이스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그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저장을 내가 한 번이라도 저장을 했으면 얘가 500기가 정도 하드가 안에 갖고 있다. 초음파 장비는 안에 윈도우 장비가 하나, 컴퓨터, 노트북이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세이브라는 버튼을 한 번만 눌렀으면 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걸 이제 검색하거나 USB로 빼시거나, 아니면 그때 이랬었지 뭐 아까 팔로우 하실 때 뭐 한 달 단위나 뭐 2주 단위로 뭔가 검사하실 때 저장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실 때 여기 보시면 F2에 아이스테이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내가 하드를 여는 거예요. 내가 저장했던 하드를 오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고자 하는 부분에 아이디랑 이름만 정확히 넣어주셨으면 얘를 선택해주거나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K로 그 이니셜 있죠? 그거로 검색하시면 자동 서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봐야 된다고 하면 얘 옆에 조그만한 창이 떠요. 리뷰 이미지는 저장된 이미지를 보는 거고요. 얘를 USB로 넘기실 때는 샌드 이그제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USB 연결해 주셨으면 여기 외장 하드 연결하듯이 똑같아요. 우리 컴퓨터.
여기 외자마자 이름이 뜰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다 놓고 할게요. 동영상도 저장이 돼요? 네네. 동영상도 지금 5초 정도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뭐 시간은 더 길게도 해드리고 짧게도 다 설정. 그러면 이렇게 양이 500기가 넘으면 앞에 얘가- 거를 잘라서 가요? 어떻게 해요? 500기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 찍다 보면 찰 거 아니에요, 하드가? 아, 그러면 앞에 게 없어져요? 어떻게? 아니요. 그렇지 않고 워닝이 떠요. 아, 풀 하드를 비워달라. 비워달라. 네네. 그건 얘가 자동으로 오버됐을 때 자동 삭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CCTV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환자 데이터에 있어서는 얘는 하나도 삭제를 함부로 할 그럴 거는 의료법에 그게 안 돼서 그러진 않고 여기에 메시지가 계속 떠요. 스페이스가 부족하다고. 아, 그럴 때 이제 아이스테이션 들어가셔서 델리트 좀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가수가 워낙 커서 이렇게 이미지 한 장은 3MB 뭐 정말 작아요. 만장 하셔도 정말 여유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비워두면 장비는 좀 빠른 느낌은 또 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USB 연결하면 이렇게 바로 뜨죠, 선생님. 이렇게 선택하셔서 뭐 여기 어디 폴더에 넣을지 선택해주시고 OK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파일 형식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JPG로 할지 아니면 BMP로 할지. 그러니까 뭐 얘기로는 JPG 파일보다 BMP 파일이 조금 해상도는 더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설정을 얘로 해놓은 게 왜 그러는지 물어보니까 초음파 이미지는 어쨌든 해상도가 워낙 중요하니까 많은 차이는 아닌데 조금 더 좋다고는 해요. 넘길 때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두 가지만 선택하시고 OK 하시면 바로 수장님께서는 심장 할 때 M모드 하는 거 좀 가르쳐 주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필요하시죠? M모드. 그래서 이따가 한번 오셔서 모드는 눌러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넘기는 거는 네. 그리고 이제 M모드는 모든 프로브에서도 다 오픈은 돼요. 그래서 편하게 일단 제가 한번 플렉스로 넘어갈게요. 리니어에서는 M모드를 볼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뭐 심장을 본다. 그래서 보고자 하는 부분에 이제 모드는 그냥 바로 누르면 활성화돼요. 그래서 선을, 라인을 어디로 잡을지 트랙볼로 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동작은.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 지금 M모드가 실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통통 좀 쳐볼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당 어떻게 지금 심근이 움직이는지 보시면 되고 혹시나 매저 뭐 하시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매저는 이따가 이거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는 거보다 화면에서 눌러보시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저. 일단은 사용법은 그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들은 한번 매저 보세요. 나오셔서 한번 나오셔서 한번 자판이랑 한번 배열 배치랑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훨씬 아, 그래? 익숙하실 네, 거예요.